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시하면서 압박하는 내용에 대한 비판 브리핑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회에 대한 정치 공세가 연일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은 제쳐두고 무슨 놈의 정치 개혁을 할 수 있겠다며 국회를 또다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국회의장에게 현기환 정무수석을 보내 노동 관련 5대 악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선거법보다 먼저 직권 상정해달라며 법안 처리 순서까지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국회를 정권의 거수기증으로 여기던 과거의 독재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눈만 뜨면은 국회 탓을 하는 이 어처구니 죄송합니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눈만 뜨면 국회 탓을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비난 발언과 입법의 압박은 정권의 실정을 국회 탓으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이자 국회 혐오의 민심을 악용하는 저열한 정치 공학일 따름입니다. 더불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장단 맞춰 춤추는 새누리당의 가벼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한 정의와 국회의장의 소신이 없었다면 이런 몰지각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꼴불견은 더욱 가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여당을 들러리 세워서 재벌 청구 입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누리당도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태를 그만두고 정의와 국회의장의 반의 반이라도 따라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경제 위기의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 실패에서 기인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내동댕이 치고 재벌 중심의 경제 양극화를 조장한 세력이 실정을 거듭하는 것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뻔뻔한 일입니다. 결국 민생을 파탄내고 청년 고용을 사라지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무너뜨린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경제 위기를 말하기 전에 정권의 무능과 책임을 국민에게 겸허히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반성과 반민주적인 통치 방식의 변화가 없다면 그나마 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의 계기는 유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성 없는 권력의 군림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모시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노동악법 등 입법권 침해에 당당히 맞서서 민생 파탄법 추진을 반드시 저지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연일 이어지는 김무성 대표의 반노동적 발언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도 저렴한 반노동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노총을 두고 구시대의 유물로 규정하고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사법 처리가 희지부지해서 민주노총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진행되는 민주노총의 부분 총파업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반노동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불법 파업이 없었다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대표의 이러한 인식과 반노동적 발언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집권 여당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이러한 발언을 외신들이 보도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설 정도로 참으로 창피스러운 집권 여당 대표의 말입니다. 구실의 유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인물이 바로 구실의 인물의 표본입니다. 노동자들이 왜 현장을 벗어나서 거리에 나서게 되었는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저 예전의 인식을 밖으로 표출할 뿐입니다. 노동자들을 멸시하고 탄압하고 악마화하고 길들이게 하려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구시대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 같은 언행은 올리버 트위스트에 나오는 그 자본가들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선진국에서 노동권과 집회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받고 보호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길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오매불망 바라보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노조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독일 등 또 다른 선진국 또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의 경장을 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선진국은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권 여당과 청와대만 뒷걸음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민생 운운하면서 그 민에 해당하는 2천만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멸시하는 것은 결국은 반민생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어떤 형식이든 노동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그저 노동이라는 단어에 딱지 붙여서 노동 탄압의 기회로 삼으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당은 깊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함께해야 노사의 상생이 있고 민생 회복이 가능해지고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한 3만 불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적대시하고 탄압하고 찍어 누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의 민생 파탄과 경제 실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 아버지라고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유명한 말을 김무성 대표가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섰던 그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하는 노동 탄압에 그대로 대입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 아는 그 경구,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이 당연한 진실을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